MSI 대장암이란 전체 대장암 환자분들 중에 한 2에서 3%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특수한 타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몸의 유전자가 세포가 분열하게 되면 복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유전자를 카피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카피를 하는데 관여하는 그런 효소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카피가 만들어질 때 몇 가지 이제 에러들이 생기는데요. 이 에러를 빨리빨리 이제 고쳐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주는 그 효소의 고장이 나면은 에러가 많이 쌓이게 돼요. 이 에러가 많이 쌓이면은 결국은 종양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MSI 하이 종양 같은 경우는 이런 유전자 에러가 많이 쌓여서 돌연 변이가 아주 다른 종류의 종양보다 많게 됩니다. 돌연 변이가 많이 쌓이면은 아무래도 우리 몸의 정상세포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 면역세포에 인식이 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 반응이 좋고요. 그거는 이제 다시 말해서 면역항암제를 쓰면 효과가 좀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반 항암제 또는 표적항암제와 비교했을 때 반응률은 거의 한 50에서 60% 이상이고요. 3년 생존율은 MSI 하이 대장암에서 약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5년 생존율도 한 50%. 그러니까 절반의 환자분들은 5년 지나도 생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전이 재발암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일반 항암제만 썼을 때 대체로 대장암 환자분들이 5년 생존율은 약 10에서 20% 정도거든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쓰는 것이 이런 MSI 하이 종양에서는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문제는 이런 MSI 하이 종양에서 면역 항암제가 아직은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있고 하여 이런 면역 항암제의 대상이 되는 MSI 하이 종양 환자분에서는 저희가 보통 임상시험을 조금 더 우선해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 임상시험은 물론 현재 키트루다라든지 여보이 옵디보 그리고 바벤시오 임핀지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약제들이 워낙 고가이고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약제들에다가 추가적인 다른 새로 개발되고 있는 면역항암제를 추가하는 임상시험은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병원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이런 MSI 하이 종양 같은 경우는 효과를 잘 보실 수 있는 약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경우는 내 종양이 MSI 하이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 MSS 종양인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시험이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역항암제는 아직 대장암에서는 종양이 재발 전이 된 경우만 씁니다. 우리가 2기, 3기 MSI에서도 면역항암제를 쓸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항암제랑 면역항암제를 비교하는 임상시험이 진행이 돼서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2기, 3기 대장암에서 MSI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면역항암제를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은 MSI 대장암은 MSS 타입에 비해서는 재발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3기면은 그래도 항암 치료를 하게 되지만 2기인데 MSI다. 그러면은 항암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재발률이 적고 그리고 일반 항암제에는 반응이 크게 좋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MSI면서 2기면은 항암을 안 하고 경과관찰 하는 경우도 꽤 있다. 하지만 3기는 일반 항암제를 쓰셔야 되고 4기라 그러면은 면역항암제 치료의 좋은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면역항암제 치료를 하거나 임상시험 치료를 권유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MSI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저희가 수술을 하시거나 조직 검사한 조직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MSI 테스트를 이미 병원에서 해놨을 겁니다. 그 검사를 어떻게 아느냐? 보통 PCR이라는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수술하신 환자분에 대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수술이 아니라 조직 검사만 한 경우에는 면역 조직화학 염색이라는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는 요새 많이 하는 차세대 염기소열 분석, NGS 검사라는 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PCR 검사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저희가 5개의 작은 유전자 조각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2개 이상에서 이상이 있으면은 그거는 MSI 종양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면역 조직화학 염색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암 조직에다가 어떤 특정 단백질이 발현이 되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는 4가지의 유전자 복제 에러를 고쳐주는 MMR이라는 단백질 종류가 있는데요. 이 MMR 단백질 4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발현이 안 되는, 그러니까 네거티브 또는 디펙트가 있는, 그러니까 이 단백질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가 MSI인 거예요. 보통은 대부분 양성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단백질 염색을 했을 때 갈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갈색이 아니라 그냥 배경이 이렇게 파랗게 나오는 그게 음성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의무기록을 복사하셨을 때 거기서 4가지 단백질 중에 한 가지 이상이 네거티브 또는 로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은 우리가 MSI 종양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물론 면역 조직화학 염색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 PCR이라든지 차세대 염기설 분석으로 조금 확인을 더 해봐야 되기는 하지만 되게 이런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담당 선생님은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면역 항암제를 쓸 수 있고 2기, 3기 같으면 재발도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검사를 하고 환자분께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MSI 하이 종양은 대장암도 그렇고 뭐 위암에서도 나타나고 뭐 자궁 내막암에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타입의 그 유전자 이상인데요. 특히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MSI 종양이 가족성 암 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린치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종양 증후군인데요. 그래서 MSI 하이 종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유전자 복제의 에러를 고쳐주는 요 단백질의 고장이 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고장이 나는 게 그냥 내 세포는 원래 정상인데 여기다가 뭔가 이제 살아가면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자체에 에러가 이미 일부 있어서 여기다가 또 추가적인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가해지면 암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는 좀 더 일반인에 비해서는 암이 생기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 복제 에러를 고치는 단백질의 이상을 일으키는 그런 유전자 변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 린치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런 린치 증후군에서 생기는 암은 많은 경우가 MSI 하이 종양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유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암이 발생하기 전부터도 이런 암이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이런 MSI 하이 종양이 젊은 환자분에서 생긴 경우에는 린치 증후군을 저희가 의심을 하고 이거를 진단하려면은 혈액에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돌연변이는 배선 돌연변이라고 하는데요. 배선 돌연변이 검사를 해서 린치 증후군 여부를 검사를 하고, 그리고 만약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형제분이나 자녀분들이 계시다면은 물론 가족성 암 증후를 진단을 받으시는 게 사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암이 생길 위험을 미리 진단을 하고 미리 검진이라든지 수술 등을 통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면은 그게 나중에 암이 진행돼서 걸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린치 증후군에 대한 검사도 MSI 하이 종양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